이로라 책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소통이 안 되는 게 오히려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국사는 안 쓴다고, 국사는 보내지 말라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자, 오늘도 서울로 가고 있습니다. 또 매번 아침 일찍 서울로 가면서 귀촌을 했다라는 사실이 또 다가오네요. 자, 오늘은 외국인 노동자와 함께 일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 여러분이 이제 직영 공사던 도급 공사던 일을 하시게 되면 정말 그 일용직 근로자들을 많이 고용하게 되죠. 근데 아마도 여러분도 이제 고용을 해서 일을 하시다 보면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만나게 되실 거예요. 실제로 이 건축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건축이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지금 외국인 노동자 비중이 되게 높습니다. 그만큼 비용적인 면에서나 아니면은 또 일하는 면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경쟁력이 높아졌다라고 봐야겠죠. 실제로 저희 이루라 책방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일을 했어요. 저희는 그 몽골 친구들이 와서 많이 참여를 했는데 그럼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외국인 노동자랑 일하는 게 어떠냐. 일단 언어가 안 통하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근데 여러분, 인력 시장 그 바닥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사람 보내달라고 하면 인력 필요로 하는 이 건축주나 이런 사람들이 국사는 안 쓴다고, 국사는 보내지 말라고 하는 이런 좀 황당한 얘기가 많이 있대요. 여기서 국산이라는 게 내국인을 말을 한다고 합니다. 왜 여러분 내국인 노동자를 쓰지 않고 외국인 노동자로 차라리 보내달라고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저도 이 내국인 한국 사람, 일용직 사람들을 몇 번 그러니까 일을 할 때 일용직으로 몇 번 고용을 해서 일을 했는데 몇 번 그 일을 시켜보니까 차라리 여러분 소통이 안 되는 외국인 노동자가 더 낫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이거는 제가 어떤 역차별적인 게 아니라 건축주 입장에서는요, 더 비용이 저렴하고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 노동자보다 훨씬 더 경쟁력이 있어요. 그게 현실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내국인 노동자들을 몇 번 쓰다가 도저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비용적인 면이나 일하는 면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너무나 불만이 많습니다. 일을 하실 때 안 그러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겠지만 이건 너무 불만이 많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분들 일하러 온 건지 불만 말하려고 오른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그 건축 현장에서 제가 느꼈던 부분입니다. 다 그런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안 그러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만나지를 못했어요.
보통 여러분 건축 현장은 8시부터 5시까지 일을 합니다. 근데 저희 현장에 오신 분들은 8시에 오면 일을 해야 되는데 8시에 와서 커피 마시고 뭐하고 한 8시 한 30분이나 40분부터 일을 하세요. 그리고 11시 반 정도 되면은요, 점심시간 점심 먹으러 갈 준비를 하세요. 왜 점심 먹으러 갈 준비를 30분 전부터 하시는지 모르겠고요. 또 4시 반 정도 되면 집에 갈 생각을 합니다. 아니 4시 반에 가신 분도 계세요. 대부분 4시 반 정도 되면 정리를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그거는 거의 이것저것 따지고 보면 중간에 커피 마셔, 막걸리 마셔, 거의 2-3시간 정도는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비용을 다 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불만을 제시하면 화를 내세요. 어떤 분은 기분 나쁘다고 그냥 일하다가 가신 분도 계세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 일하는 시간 중에 되게 열심히 하느냐? 그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게다가 나이가 많으세요. 그래서 좀 위험한 일이나 이런 거를 하시는 거 보면 제가 너무 조바심이 나요. 사고 날까봐. 이런 것을 몇 번 겪다 보니까 차라리 말은 안 통하지만 젊고, 저희 현장에서는 여러분 대부분 이 몽골 친구들이 7시에 왔어요. 7시에 와서 1시간 정도 작업 준비를 하고 8시에 바로 일을 시작했고요. 5시에 일이 종료가 되고 정리를 하고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쓰시겠어요? 같은 비용이 아니에요. 내국인이 더 비싸요. 그럼 여기서 그래도 소통이 안 되지 않느냐? 여러분 인력 소개소 사장님한테 여쭤보니까요, 이 외국인 노동자도 한국말을 배우는 순간 경쟁력이 없대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요? 한국말을 배우는 순간 나오는 말은 싫어래요. 싫어. 한마디로 불평만 나온다라는 거예요. 한국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경쟁력이 없어진대요. 이건 여러분 어떻게 본다면 건축 현장에서 이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외국인 노동자들도 말을 못해서 그런 거지 어떻게 보면 이 구조적으로 문제를 내국인 노동자는 말을 하는 거고 외국인 노동자는 말을 못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우스갯소리로 한국말을 배우는 순간 걔도 경쟁력 없어져요.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소통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아시겠죠? 외국인 노동자와 소통이 안 돼서 편하는 겁니다. 소통이 안 돼서 문제가 아니라 소통이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외국인 노동자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은 분명히 구분이 돼요. 예를 들어 정말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업무에는 외국인 노동자를 쓸 수가 없어요.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업무는 대부분 조공이 아니라 기공이 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자가 하기 때문에 기술자들은 대부분 내국인이에요. 보통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는 조공 역할을 많이 쓰죠. 그냥 일명 잡부라고도 말을 하죠. 그냥 땅 파고 뭐 나르고 곰팡한다라고 하죠. 그런 일들을 할 때 이제 외국인 노동자를 쓰는데, 굳이 그런 일을 할 때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뭐 실리콘을 칠한다, 물건을 나른다, 뭘 한다, 이런 거는 시범을 한 번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좋은 점은 뭐 외국인 노동자라고 해서 다
다 근면하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 쪽에서 온 이 몽골 친구들 중에서도 날라리들이 있어요. 딱 보시면 알아요. 이 친구들이 8시에 일하러 온 자세인지 아니면 놀러 온 자세인지. 여러분이 딱 보셨을 때, 아, 이 친구들 놀러 온 그런 모양새다. 그러니까 복장을 보면 압니다. 일하는 복장을 보면. 그럼 돌려보내는 게 나아요. 그냥 아침에 바로 돌려보내면 인건비 주지 않아도 되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루 종일 여러분 뭐요? 일은 안 하고 관리하는 일만 더 늘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쓰시게 될 거예요. 결국은 분명한 건 외국인 노동자가 할 일이 있고 내국인 노동자가 할 일이 있는데,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 그냥 일명 노가다라고 하자, 그런 업무가 되게 많아요. 현장에서 그런 업무는 묵묵히 하는 친구들이 더 좋아요. 뭐 입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건축 현장에 많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입으로 일하는 사람이 많으면요, 배가 산으로 가요. 다 자기가 전문가고, 다 여러분 남이 해놓은 거에 대해서 문제지기만 하고 욕하는 거지. 그럼 대안이 있느냐? 대안도 없이 문제제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현장에. 저는 여러분이 외국인 노동자와 그러니까 일할 때 소통의 문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봐요. 왜냐면 이 친구들이 나름 일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눈치가 빨라요. 그리고 그 외국인 노동자 중에서도 눈치가 좀 있고, 배워서, 조금 더 배워서 열심히 하려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 몇 명을 공사 끝날 때까지 정규 멤버로 놓고 인력 사장님이랑 얘기를 해서 우리 일이 끝날 때까지는 그냥 장기적으로 쓰겠다라고 해서 계약을 맺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봤을 때 아, 현장에서 되게 열심히 일하고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저희는 빡이라고 그런 좀 되게 오래 있던 친구가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다른 현장에서도 탐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일용직이라는 건 매일매일 하루 단위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 다른 친구들이, 다른 근로자들이 오게 되면 현장을 잘 모르다 보니까 사고가 날 확률이 커요.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 외국인 노동자를 쓸 때 처음에는 주의 깊게 보세요. 어떤 친구가 일을 열심히 하고 어떤 친구가 꾀부리지 않고 하는지. 그리고 그런 친구가 있다면 그런 친구를 불러가지고 뭐 얘기를 하고, 또 인력 소개서 사장님이랑 얘기를 해서 공사가 끝날 때까지는 계속 우리 현장에 오는 걸로 합의를 보고 계속 쓰시는 게 작업 효율성도 되게 좋아지고 안전사고도 미연에 방지해요.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따로 10,000원 정도 이렇게 따로 지급을 해도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면 여러분, 어차피 그 친구들 인력사무소에서 소개받고 오면 거기서 수수료 다 떼거든요. 뭐 아시겠지만 외국인 노동자 여기서 뭐 불법으로 일하던 합법으로 일하던 단기적으로 일하고 다시 자기네 그 고국으로 돌아가려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신경 써서 챙겨서 주시면 훨씬 더 전체적으로 그 건축 뭐라고 할까, 업무 효율성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소통은 그 중에서도 뭐라고 할까, 한국어가 통하는 친구도 종종 있어요. 이게 한국에서 일한 경험이 많을수록 한국어의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은 돼요. 단지 한국어를 아는 순간 불만 불평이 많다라는 그런 친구들은 다 제하시면 됩니다. 딱 보면 알아요. 이 입으로 일을 하는지 정말 몸으로 일을 하는지. 그리고 이
일하는 시간은 칼같이 여러분이 지키셔야 돼요. 8시부터 5시라면 여러분도 그 시간을 꼭 준수해 줘야 되고요. 뭐 이래저래 뭐 커피 마시고 뭐 8시 40분에 시작을 왜 일 안 하세요? 하면 아유 커피 좀 마시고 갈게요. 이런 친구들은 일찌감치 돌려보내시는 게 낫습니다. 왜냐면 전체적으로 그 현장의 분위기를 흐려요. 저희는 8시 5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일은 절대 하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사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저희 현장은 진짜 점심시간에 갈비탕 사줬어요. 10,000원짜리. 왜 갈비탕을 사줬느냐? 저희 강화도 현장은 갈비탕 집밖에 제일 가까운 데가 없었어요. 물론 더 싼 데도 있긴 했는데 못 먹겠더라고요. 예. 내가 못 먹겠더라고요. 저번에 한번 조선족 분이 한번 잠깐 일하러 오셨는데 다른 그 외국인 노동자 친구, 몽골 친구들이랑 같이 갈비탕에 갔는데 그분은 한국말을 잘했거든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이게 점심 갈비탕 사줘요? 했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사장님 통 크네. 그래서 왜요? 했더니 다른 현장은 진짜 개도 안 먹는 밥을 주는 데도 있대요. 예, 그 밥 먹는 시간까지 아까워하는 그런 건축주도 있다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건축주를 만나본 적이 없어서 설마 그럴까 했는데 그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밥은 좋은 거 사주세요. 간식하고 이런 거는. 왜냐면 여러분, 외국에서 일하러 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 친구들 여러분 점심시간에 밥 먹고 나서 다 카카오톡이나 이걸로 그 고국에 있는 가족이랑 그 화상 영상통화 하던가 그거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밥심으로 일한다고 하죠. 그리고 게다가 입맛에 안 맞을 거예요. 저번에 한번 그 동남아시아 쪽에서 방글라데시인가? 어디서 친구가 와가지고 일을 하는데 일을 제법 하더라고요. 근데 일을 제법 한다고 하면 다른 현장에서 사람 빼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을 잘한다라는 친구 같은 경우에 미리미리 여러분이 포섭을 해놔야 돼요. 그래야만 현장이 잘 돌아가요. 제가 이제 갈비탕을 사주니까 갈비탕을 딱 보고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먹냐 했더니 자기는 소 안 먹는데요. 종교적인 이유로. 근데 여러분 이미 시켰는데, 그리고 갈비탕 집에서 여러분 그거밖에 안 팔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냥 국물 조금만 마셔봐. 아니면 밥만 먹던가 했는데 배가 고팠는지 조금 먹더라고요. 그러면서 먹는 거 보니까요, 한 그릇 다 먹었어요. 아주 그냥 뼈까지 먹으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종교적 신념이 있다며?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거의 우는 표정으로 이런 말 하더라고요. 너무 맛있어. 그래가지고 저희가 같이 일하면서 다들 빵 터진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도 그 다음날부터 저희 현장에 보내달라고 했대요. 저희 현장에. 여러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그 정도의 건축주가 좀 챙겨주고요. 근데 저는 이 외국인 노동자와 일을 한다라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 같아요. 현재 건축 현장의 그런 구조와 또 경제적 여러 가지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의 비중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떤 나라 사람들이 더 일을 잘하느냐, 그건 사람에 따라 다르지 국가에 따라 다른 것 같진 않아요. 자, 오늘 여러분한테 얘기해 드리고 싶은 몇 가지 정리하자면요, 외국인 노동자와 소통의 문제는 크지 않아요. 저는 소통이 안 되는 게 오히려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통 돼봤자 좋은 얘기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는
번역기도 되게 많아서 기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서로 번역기 돌려가면서 얘기하면 어느 정도 다 얘기가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외국인 노동자는 되게 많은 고난이도의 일을 하진 않아요.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필요로 한 일은 기공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이 봤을 때 일 잘하고 성실한 그런 일하는 친구가 있다면 반드시 인력 소장이랑 그러니까 바로 그날 저녁이나 얘기해서 안정적으로 일이 끝날 때까지 그 친구가 계속 우리 현장에 올 수 있도록 좀 어떻게 협의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따로 그 친구, 왜냐면 보낸다고 해도 그 친구가 더 돈을 많이 주거나 뭐 다른 여건으로 하면 다른 현장 가겠다고 하면 인력 소장 사장도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10,000원 정도 따로 이렇게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 요령도 갖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작업 시간을 일하시는 분들이 준수하도록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작업 현장에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날라리 하나가 와서 다른 현장은 이렇게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갑자기 여러분 열심히 일했던 친구들이 억울해지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오전에 딱 보이면 그냥 바로 보내세요. 고민하지 마시고요. 아, 왔으니까 그냥 어떻게 하지.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보면 직영 건축이든 뭐 고급이든 현장은 팀제로 움직이는 거예요. 팀원들이 파이팅을 해야 일이 잘 돌아가는 겁니다. 팀장 혼자 일을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오늘은 여러분이 그 건축 현장에서 이제 건축주로서 참여했을 때 인력 수급, 특히 외국인 노동자의 수급 문제를 제 경험을 베이스로 여러분에게 공유하고자 영상을 찍었습니다. 자, 오늘도 멋진 하루 되시고요. 저도 오늘 빨리 서울 가서 일 마치고 부지런히 또 강화도로 컴백을 해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